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명 호남특보와 함께 1인자로 돌아온 청와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방금 전에 청와대에 보셨던 것처럼 도착을 했는데요. 취임 선서식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이제 그동안 봉황기도 내려져 있었는데 다시 펄럭인다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청와대 그동안 좀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는데 새 단장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 선고를 받았던 게 3월 9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1시, 오전 11시. 그 이후로 이제 사저로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봉황기가 이제 내려졌던 거죠. 그렇게 치면 근 한 2개월 정도가 청와대가 비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하룻밤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렇게 신분이 급격하게 바뀐 분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 청와대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5년 동안의 주인이 이제 새로 된 거고 봉황기가 그만큼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는 글쎄요, 이 청와대가 구중궁궐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신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것이 정말 그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런 소탈한 모습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대통령 좀 쉽게 출퇴근길에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우 의원님, 화면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금 전에 청와대 도착을 한 건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2인자에서 1인자로 약 9년에서 10년 만에 귀환을 본인은 어떻게 감회를 생각을 할까요? 아마 만감이 교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셨고 퇴임 후에 또 노 대통령의 서거도 직접 겪으셨고 그 이후에 많은 아픔을 겪었고 2012년 대선에서 또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반의 무능력한 국정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시절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에 입성을 하시면서 반드시 정말 우리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모든 것을 던지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잘잘못들을 과감히 전련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나 오늘 취임 선서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추후의 이익보다는 처음과 끝 다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라고 보고요. 아마 이후에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정권 때의 그 기억이라든가 경험에 대해서 교훈을 삼을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새로 하는 게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그 파면된 대통령 다시 거론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시대와 맞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거잖아요. 예. 저는 노무현 정권도 말기를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돼야 하는 거지, 노무현 정권에서 그 그림자를 그대로 쥐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런 것을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선대위 산하에도 산하가 아니죠. 후보 직속으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말씀도 정파와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재로 등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해오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해의 여지가 생겨서 실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정이냐, 협치냐, 대화냐, 그런 거는 이제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다룰 수 있겠는데, 그 국민과 함께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정치를 해서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통합을 이루겠다. 그거는 계속 흘러가는 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할 시절에는 뭐 치아가 10개가 빠질 만큼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 청와대 입성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리더가 이제 참모일 때와 리더일 때 너무나 다른 것이고, 자기만의 색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사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오늘 죄송합니다. 예. 청와대 인선 자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현옥 전 이화여대 초빙 교수를 인사수석으로 지금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참여정부 때 인사균형 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에 있어서 좀 어떤 공정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내정을 하신 것 같고, 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금 또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고 그래요. 일단 그 알려진 거고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이제 예. 이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개혁에 대한 의지들, 이런 것들, 또 인사의 어떤 시스템도 좀 달리 가겠다, 이런 의지들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좀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 박사님. 예. 예, 사실 뭐 청와대에 입성한 얘기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이 법률사무소 건물 이제 한 명당 그 건물에서 시작됐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고, 그 관계를 본인 스스로도 운명이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히 썼지 않습니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려고 했지만 두 번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되지 못해서, 그러면은 변호사를 하겠다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부산에 내려가서 같이 법률 변호사를 이렇게 사무실을 내 가지고 예. 인권 변호사, 특히 그런 노동 변호사, 이 전문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 같으면 되게 노동 변호사 이건 잘 안 합니다. 우선 어려운 일인데다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아주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렇게 운명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청와대 앞서 얘기한 대로 수석, 비서실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의에 이런 돌아가시면서 정치를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정치하고도 거리가 멀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부를 때도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정치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지만, 노 대통령과 그런 운명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대통령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 근데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으로 불러주는 것을 나는 가장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그 친구로서의 그런 신뢰, 우정 이런 것들을 100%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죠. 당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단골 식당 주인들은 이 변호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대화도 잘하고 자기 주머니 꺼내가지고 막걸리를 한 병 다 드시라고 그런 사람이 인자하더라고요. 정치에는 전혀 안 할 것 같은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문 변호사님은 항상 말씀도 없으시고 나는 점잖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같이 보실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축하난을 보냈다고 해서 또 이제 기사가 되고 있어요. 뭐 축하난을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다. 뭐 그러면 나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냐 그런 이제 연설하던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리고 권양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그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부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후보 시절 그리고 뭐 이 대선 전부터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2년 때 말고는 정치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입 밖에 꺼냈었는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 스타일이 아니시죠.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워낙 성품 자체가 좀 착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너는 이제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운명이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정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2012년 대선이 아마 그런 거에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준비를 해서 이번 대선의 재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친한 또 어떤 뭐 나이는 많지만 어떤 친한 동지였지만 또 본인을 정치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잠시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저 부분이잖아요. 이제 뭐 물론 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인선 결과를 발표할 테지만 그 전에 이미 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대 조국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저 의미를 좀 더 이건 굉장히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원래 이제 현직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고 특히 또 이제 검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를 좀 청와대가 장악하는 그 수단으로 특히 또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직접 하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폐해들이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들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예. 즉 조국 교수는 지금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비대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보면 이 SNS 통해서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지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행사 때마다 이제 사인을 보기도 했고 아주 절친한 사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조국 교수가 굉장히 개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민정수석 전격 발탁한 것은 앞으로 이 법률 쪽, 법조 관련해서 상당히 개혁의 어떤 바람을 좀 몰아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검찰을 더 이상 권력의 손에서 있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사법과 사법부 자체를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독립적인 측면에서 좀 개혁을 해내겠다. 그런 의지들. 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을 그때 법무장으로 임명했을 때 하고 예. 좀 비슷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문재인 캠프 시절부터 대변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조국 교수님께서 뭐 내정 되실 거라고 좀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찌라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권과 정보. 예. 그래서 뭐 간혹 이렇게 뭐 오르내리긴 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유력하게 거론된 적은 없었고요. 주로 이제 정치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검찰 쪽 사람들 이렇게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저는 조국 교수 내정을 오전에 얼핏 듣긴 들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와대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적으로 청와대 권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과 검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그 법률 전문가가 사심 없이 제3의 위치에서 냉정하게 민정수석 일을 봐준다 그러면은 검찰의 개혁과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사가 아니냐. 그동안에 조국 교수가 보여줬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으로서는 그 역할에 맞게끔 청와대에 가셔서 민정수석 일을 잘 하신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내고 좀 더 진일보한 청와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 목소리로 이 내정 배경, 뭐 조국 교수든 뭐 총리, 뭐 비서실장의 소회, 본인이 왜 내정을 했는지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밝히긴 하겠지만 조국 교수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이제 2015년도에 본인이 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에 이제 앞장서면서 여러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는데,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미가 좀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이제 아마 뭐 민정수석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사정기관 쪽, 특히 검찰하고 관련 없이 교수직만 이렇게 하셨던 분을 임명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의지 표명은 검찰과 거리두기,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보좌진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더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조현옥 그 지금 인사수석에 내정된 조현옥 이화여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사실 오늘 저녁에 조현옥 교수님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제자인데 여기 내정된 걸 보니까 조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휴강을 하나 지금 기대차로 보게 되는데 지금 좀 특이하게 보는 거는 조현옥 내정자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예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내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좀 꽤 보인다라는 좀 특징이 보입니다. 고 박사님. 네. 어쨌든 이 조국 교수, 조현옥 교수 이게 어째 보면은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청와대 이제 같이 내각을 보좌하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선명하게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펼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두 분 다 그동안 뭐 조국 교수는 뭐 교수로 쭉 있었습니다만은 조현옥 인사수석 내정자는 아마 청와대에서 또 인사비서관도 한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전문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 교수들을 각 전임 대통령들이 많이 이렇게 등용을 했었는데 교수들이 들어와서 크게 성과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에도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수석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이 대부분 이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런 분들을 잘 조련하고 쓰실 걸로 믿지만 너무 교수 일변도의 그러한 참모진은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이런 그 실무 경험이 많은 분과 또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밝은 교수 출신들을 이렇게 적절히 좀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참모진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한두 명 발표가 됐으니까 앞으로 뭐 많은 그 참모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평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20분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왜 이 인물들을 내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뭐 소상히 설명할 테니까 그때 다시 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얘기 원래 했었던 광화문 대통령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인연 그리고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광화문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도 남편이 이제 밖에서 광화문에서 이제 본인의 정치 활동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다하면 남대문 시장에서 장을 보는 영문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뭐 여러 번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만큼 대통령이 고립된 그런 이 청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만 하고 또 뭐 아베 총리가 있는 일본 총리실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비서진과 그 어떤 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시각각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는 이 지을 때부터 예전에 어떤 좀 제왕적인 그런 시스템을 지었는지 그 대통령이 혼자 본관에 있고 비서진들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저게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기 같은 경우는 수석들은 차를 타고 가고 비서진들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같은 거 터졌을 때 그때 뭐 비서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서로를 왔다 갔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 뭔가 내가 어떤 청와대 소통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종합청사, 중앙청사죠. 그 옆에 그쪽으로 이제 아마 청와대를 이사를 오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한